고3과 수능 N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되는 저는 국어를 가르치는 유정민 선생입니다.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수능 특강 1강 1작 하루에 한 작품씩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문학 작품을 해결한다. 그래서 수능 특강 1강 1작이 우리 유튜브 계정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반드시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문학 유튜브 하시는 국어 선생님들이 많으시던데요. 대부분 다 강의를 다 잘하십니다. 목소리도 좋으시고 여러 가지 기법들을 활용해서 하고 계시는데 선생님은 오직 실력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선생님의 목표는 여러분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모든 문학 작품을 확실하고 명쾌하게 정리하는 것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작품을 만나더라도 정확하게 작품을 감상하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나의 목표야. 그래서 선생님을 믿고 잘 따라오면 여러분 난이도에 상관없이 내가 수능 특강에서 또는 수능 연계 교재에서 만났든 만나지 않았든 상관없이 어떤 작품이라도 반드시 정리해내고 정확하게 감상해서 수능 여러분들이 원하는 고득점의 결과로 함께 나아가리라 확신한다. 이해하시겠죠? 선생님과 함께 파이팅 하십시다. 여러분 제일 먼저 선생님이 시작할 것은 수능 특강에서 현대시 이론 파트인데요. 저 시간 선생님이 여기 써놨습니다. 과거를 되새기지 말고 미래를 기대하지 말고 다만 지금을 살아갈 뿐이다. 지나간 과거 여러분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공부 안 했던 거 후회해봤자 아무 소용없어. 맞죠? 그 다음에 다가서지 않은 미래 내가 올해 수능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결과를 얻어서 내년에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갈 거야? 그런 헛소리 하면 안 돼. 이야기죠. 다만 우리는 지금을 현재를 살아갈 뿐이다. 다시 우리는 지금 현재 지금만을 살아간다. 이것은 선생님에게 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과거에 지나간 일들, 아픔들, 상처들, 허물과 실수들 되새기봤자 아쉽고 후회스럽고 안타까운 아픔만 있죠. 그 다음에 다가서지 않는 먼 미래 희망, 섣부른 희망 기대할 필요 없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를 열심히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사랑하는 우리 고3들과 수능 N수생들도 지금 현재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에 도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수능 특강 1강 1작 현대시 이론 시작합니다. 선생님이 비문학 독서 시간에도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 수능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볼펜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건 수능에서 한 7번, 8번 나오는데요. 수능 출제자들의 수능에 대한 기본 원칙, 기본 철학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말 속에는 기본적으로 출제자의 질문에 답을 하고 싶으면 반드시 글을 읽어야 돼. 역으로 글을 읽으면 답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시에서의 글을 읽어라라고 했을 때 이때 글이 단순한 센텐스는 아니잖아. 무슨 말인지 알아듣니? 됐죠? 다시 다음에 글을 읽어라라고 했을 때 해야 소사라 한 데서 이게 sunrising 이렇지는 않잖아. 발음이 식민지 발음이라서 죄송한데 맞지? 단순한 센텐스가 아니란 말이야. 이때 글을 할 때 이때 글은 현대시에서의 글은 시적 화자의 생각을 이야기한단 말이야. 다시 뭐라고? 시적 화자의 생각을. 그 다음 읽어라라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야. 이때 읽어라도 단순 리딩이 아닙니다. 그죠? 해야 소설한 데서 sunrising 이렇게 읽어내면 안 되겠지. 이때 읽으라는 것은 시적 화자의 생각을 내가 찾아내는 것이라고. 그래서 시 공부는 시적 화자의 생각을 짧은 글을 통해서 읽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쉽다 어렵다? 어렵단 말이야.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시 공부는 시간 투자에 비해서 얻어내는 결과가 그냥 그렇게 크진 않다고. 가성비가 좋진 않은 과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게 뭐냐? 어떤 글을 읽어도 시적 화자의 생각을 찾아내는 방법.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떤 작품이 나오더라도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작품 감상법을 알고 있다면, 다른 말로 바꾸면 어떤 글이 나오더라도 글을 읽어내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다면, 글 읽는 법을 찾아낼 수 있다면, 다른 말로 또 바꾸면 어떤 작품이 나오더라도 시적 화자의 생각을 찾는 법을 알고 있다면 게임셋이지 뭐. 이게 이제 우리 수능 특강 1강 1작 현대시 이론의 핵심입니다. 이번 시간의 목표이기도 해.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어떤 작품이 나와도 두렵지 않다. 됐습니까? 오케이. 작품을 감상하는 첫 번째 방법은 뭐냐, 여러분? 첫 번째 방법은 반드시 제목을 본다. 뭐라고? 제목을 본다. 우리 현대시에서의 제목은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한다. 우리 현대시에서의 제목은 첫 번째는 제목 자체가 이 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소재로서의 역할을 하고, 하나는 주제로서의 역할을 한다. 다시 뭐라고? 제목을 보면 제목이 이 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소재로서 역할을 하고, 한편으로 보면 주제로서 역할을 합니다. 이때 제목이 핵심 소재일 때는, 얘들아, 어떤 경우냐면, 핵심 소재일 때는 제목이 구체적일 때, 제목이 구체적이다. 제목이 구체적일 때는 거의 제목 자체가 핵심 소재입니다. 이거에 비해서 제목이 추상적일 때, 그럼 추상적이란 말은 아나? 형 이상학적이고 눈에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고 철학적이고 이런 것들이 추상적이라 하잖아요. 이렇게 제목이 추상적일 때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 제목 자체가 거의 주제와 관련되어 있다. 제목이 추상적일 때는 뭐라고? 제목 자체가 주제와 연관되어 있다. 됐습니까? 제목 자체가 주제와 관련되어 있다. 됐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수능에도 많이 나왔죠. 정지용의 향수 이런 거. 정지용의 향수의 주제는 고향에 대한 향수, 이게 주제입니다. 됐습니까? 이용학의 그리움, 북쪽에 눈이 오는가, 너를 남기고 온 작은 마을에도 복된 눈이 내리는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이 시의 주제가 됩니다. 제목이 추상적일 때는 겁먹을 필요 없다. 뭐라고? 제목 자체가 주제와 연결된다. 그런데 제목이 구체적일 때는, 이때는 제목을 이용해 먹어야 돼. 다시 뭐라고? 선생님이 제목을 이용해 먹는다. 제목을 이용해 먹는다. 제목을 이용해 먹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때는 항상 제목을 같이 써먹으면 돼. 주제를 찾을 때. 반드시 핵심 소재일 때는 제목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시적 화자의 생각이 꼴 바로 주제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목이 구체적일 때는 제목을 가지고 시적 화자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생각이 바로 주제가 된다. 예를 들면 유치원의 바위, 나 죽으면 한 개의 바위가 되리라, 이런 시가 있잖아. 이런 시의 주제는 최소한 바위처럼 나도 현실에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고 싶다. 이게 주제가 된단 말이야. 제목을 그대로 이용해 먹어야 돼. 이해하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신경님의 동해바다, 친구가 원수보다 미워지는 날이 많다. 동해바다로 가서 내 자신에 반성하고 저 바다처럼 너그럽게 살고 싶다. 이게 바로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제목을 제일 먼저 본다. 이해하시겠나? 오케이. 두 번째. 작품 감상법에서 두 번째는 시어를 본다. 뭘 본다고요? 시어를 본다. 시어는 시에 쓰인 단어입니다. 시에 쓰인 단어를 보면 최소한 이 시의 시적 화자의 정서가 긍정인지 부정인지를 알 수 있거든. 다시 시어를 보면, 시어란 게 뭐야, 여러분? 시어란 말은 시에 쓰인 단어잖아. 뭐라고? 시에 쓰인 단어? 시에 쓰인 단어를 보면 최소한 이 시를 쓴 사람, 시에서 이야기하는 시적 화자의 정서를 파악할 수가 있다. 됐습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엄마하고 싸우고 이럴 때 기분이 좋나? 뭐 기분이 좋은 인간들도 있겠지만 거의 엄마하고 싸우면 기분이 안 좋잖아. 그때 되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우리 아가리에서 나오는, 터진 대로 나오는 말은 거칠잖아. 엄마는 공부 잘했어? 엄마는 숙제 다 했어? 이렇게 하는 거잖아. 맞죠? 엄마하고 사는데 엄마 사랑해요. 뭐 이지랄 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야. 이해하겠습니까? 최소한 시어를 보면 최소한 시적 화자의 정서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를 최소한 캐치할 수 있다. 이해하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쓸쓸한 젊음의 뒤안길, 최소한 부정. 맞죠? 그러니까 긍정과 부정을 따져서
이 시가 최소한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를 캐치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게 선생님이 제일 중시하는 건데 이건 세 번째 방법이 뭐냐면 흐름에 따라 읽는다. 뭐라고? 흐름에 따라 읽는다는 말은 독해한다는 말이잖아. 항상 선생님이 뭐라 했냐면 다음 글을 구물음에 답하시오라 했습니다. 됐죠? 흐름에 따라 읽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쓰여져 있는 글자 중에서 가장 핵심적 내용을 독해한다. 독해. 선생님이 옛날에 EBS에서 강의할 때 이 방법을 써봤는데 이 방법 이상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죠, 사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독해한다는 말은 한 편의 글이기 때문에 시도 한 편의 글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 시가 1년이 있을 때 1년이 삐약삐약 일이 있을 거 아니야. 일이 있으면 대부분 다 자습서는 이별의 슬픔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죠? 명사형으로 끝낸단 말이야. 우리는 이렇게 하지 말자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쓰여져 있는 글자 중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만. 예를 들면 님은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다. 이렇게 하는 거야. 주어, 서술어. 핵심적인 내용이 뭔지 모를 때는 주어, 목적어, 서술어. 주어, 목적어, 서술어 위주로 독해한다. 이 방법은 선생님이 해본 방법 중에서 가장 쉽고 핵심적이고 혁명적인 방법이야. 아마 그때 선생님이 EBS 강의할 때 이걸 언어혁명 이렇게 했던 것 같거든. 이해하겠나 무슨 말인지. 왜냐면 이 방법은 샤프만 있으면 할 수 있다고. 눈만 뜨고 있으면 할 수 있거든. 밑줄만 칠 수 있으면 할 수 있다고. 겁먹지 말고. 이렇게 1년이 있으면 최소한 우리가 독서 시간에 배웠잖아. 1년과 상관없이 2년이 나오지 않는단 말이야. 2년과 상관없이 3년이 나오지 않습니다. 한 편의 글의 주제는 하나란 말이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나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결론적으로 어떤 작품이 나오더라도 최소한 결론적으로 이 시적 화자가 처한 현실이 뭔지 사랑하는 엄마가 돌아가셨네. 시적 화자가 처한 상황이 어떤 것인지를 파악하고 이 현실 속에서 시적 화자의 정서가 어떤지를 파악하고 슬프겠지 당연히. 맞죠? 그리고 나서 이 시적 화자가 취하고 있는 태도를 됐습니까? 어머니에게 잘해드리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고 반성하면서 남아있는 생을 열심히 살아가겠다. 이게 시적 화자의 태도죠. 요게 바로 시에서 말하는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시적 화자가 처해 있는 현실이 뭔가 됐습니까? 시적 화자가 지금 현실 속에서 어떤 감정, 어떤 정서를 취하고 있는가? 여기에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고로 이게 뭐가 된다고? 주제가 된다. 됐습니까? 제일 먼저 제목을 본다. 무조건 문제풀이로 돌진하지 말고. 두 번째, 설렁설렁 보면서 부정이네, 긍정이네, 이 시는 철저하게 부정적인 내용이 많네. 그래서 이별의 슬픔인데 뭔가 부정적이야. 이 정도는 캐치해야 된다. 그리고 밑줄 치면서 1년에서는 이런 내용이네. 1년과 상관없이 이연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연은 이런 내용이 연결되어 있네. 고로 주제는 이런 내용이네. 이해하시겠죠? 이걸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수능 특강 1강 1작 현대시 하나씩 여러분들과 함께 토파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아주 혁명적인 시 작품 감상으로 들어가십시다.